안녕하세요. 최범균입니다. 오늘은 드래곤 플라이라는 것을 좀 소개해 보려고 하고요. 제목이 좀 자극적이죠. 레디스보다 25배나 빠르다고 주장하는 드래곤 플라이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. 이 드래곤 플라이 DB는 레디스와 같은 인메모리 DB이고요. 이제 키밸류 스토어로 주로 사용이 되겠죠. 일단 자칭 세상에서 가장 빠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요 드래곤플라이가 내세우는 장점 중에 하나는 그 수직 확장, 수평 확장 말고, 그러니까 서버를 여러 개 구성하는 수평 확장 말고 장비를 좋게 만들어서 하는 수직 확장, 요게 가능하다고 하고요. 또 이제 레디스와 멤캐시디 호환된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레디스를 대체하기 위해서 만든 애라고 보면 되죠. 또 뭐 특이하다고 할 만한 건 이제 프로메테우스 매트릭을 바로 지원하고 있고요. 그래서 프로메테우스를 사용한다면 모니터링을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고, 또 다른 특이점은 그냥 실행 파일 한 개만 존재해요. 요 다운로드 받으면 다운로드 받아서 압축을 풀면 실행 파일 한 개만 딱 있습니다. 그래서 그냥 그거 실행하면 돼요. 또 리눅스 기반이고 커널이 특정 버전 이상이어야 동작을 하는 뭐 그런 약간의 제약이 있고요. 그다음에 메모리 같은 경우는 4기가, 최소 4기가를 권장을 해요. 그 드래곤플라이에서 테스트한 그 결과를 보면 일단 AWS에서 고사양 장비를 사용을 했고요. 그 64개짜리 vCPU 코어 64개짜리, 그다음 메모리 128기가, 요 아주 큰 장비죠. 이 장비에다 대고서 테스트를 했는데 그 해봤더니 처리량이 저렇게 무지 차이 나더라. 저 레디스와 드래곤플라이가 이 정도로 차이가 났다라고 보여주고 있고, 이것만 보면 엄청난 차이죠. 또 이제 P99 지원 시간이 약간 높다. 레디스보다 약간 높다. 하지만 그 약간 높아지는 것 대비 처리량은 이렇게나 높아졌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어요. 또 이제 메모리에 있는 걸 스냅샷을 생성해서 파일로 뭐 떨군다든가 할 때 그때의 메모리 사용량을 보면 드래곤플라이는 스냅샷 하는 동안 우리는 메모리가 늘지 않아 라는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고, 레디스는 거의 뭐 이렇게 2배 육박하게 증가했다가 다시 내려오는, 그러니까 스냅샷 하는 동안 메모리가 배로 사용이 되는 거죠. 요런 이제 비교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요. 요거 요렇게 딱 세 개만 보면 이거 드래곤플라이 써야겠는데 뭐 이런 생각도 잠깐 듭니다. 예, 저도 혹해요. 쓰고 싶은 마음이 좀 생기기도 해요. 그럼 어디서 이런 차이가 나냐? 가장 큰 차이는 이제 스레드 개수에 있는데, 레디스는 이제 싱글 스레드를 사용한다고 하고 드래곤플라이는 멀티 스레드를 사용한다고 해요. 그래서 그 앞에서 비교했던 장비를 보면 64코어짜리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레디스 프로세스 한 개에 대해 드래곤플라이 프로세스 한 개를 하면 아무래도 이제 드래곤플라이가 멀티코어를 더 활용하니까 이제 성능이 좋게 나왔던 거죠. 그런데 이런 결과를 보고 뭐 레디스가 또 손가락 빨고 있으면 안 되겠죠. 그래서 반박을 합니다. 대량 데이터를 다룰 때 그 정도의 막 100기가 이상 되는, 혹은 뭐 수십 기가에 달하는 데이터를 다룰 때 누가 레디스를 단일 프로세스로 실행하냐 라면서 같은 조건의 장비에 드래곤플라이 동일하게 하고 그다음에 레디스를 40개 프로세스를 띄워서 클러스터로 구성을 해서 실행해요. 40개예요. 64개가 아니고 40개를 딱 구성해서 이제 성능 테스트를 합니다. 벤치마크를 하는 거죠. 그랬더니 봐봐라, 레디스가 더 잘 나오잖아 이러면서 이렇게 또 다시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요. 심지어 CPU를 덜 썼는데도 40개 프로세스니까 CPU를 40개 썼다는 거예요. 자, 이렇게 CPU를 덜 썼는데도 우리가 더 성능이 좋지 하면서 또 말을 하고 있고, 또 하나 생각해 볼 만한 점은 그렇게 비싼 장비 한 대를 사용하기보다 싼 장비 여러 개도 우리는 가능하지 한단 말이에요. 이제 클러스터 구성이 가능하니까요.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레디스에서 반박을 했습니다. 그래서 뭐가 좋나 그냥 고민이 좀 드는 거죠.
어 일단 레디스 클러스터를 관리하려면 레디스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지식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. 뭐 예를 들어 레디스 노드 하나가 맛이 갔어. 그럼 그때 그거를 실제로 교체할 수 있을 정도의 빠르게 막 검색해 가면서 막 몇 시간씩 걸려서 교체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좀 비교적 느리지 않게 1 시간 안에 교체할 수 있는 뭐 그런 약간 준전문가가 필요해 보이잖아요. 그런데 고가용성은 또 레디스가 유리하죠. 레디스는 일단 기본적으로 클러스터도 지원하고 또 센티넬도 있잖아요. 그래서 프라이머리 리플리카가 있을 때 그것의 어떤 하나가 죽으면 다른 애를 대신 프라이머리로 뻑 승격시킨다든가 하는 거를 해주는 애가 있단 말이에요. 물론 구성은 조금 더 복잡하겠죠. 하지만 고가용성은 레디스가 이미 지원하는 게 있다. 반면에 드래곤플라이는 그것을 직접 구성해야 돼요. 일단 리플리케이션은 지원하는데 저런 클러스터라든가 센티넬이라든가 하는 그런 장치는 아직 없어요. 얘가 드래곤플라이가 사실 생긴 지 채 한 뭐 1년 조금밖에 안 됐나 그래요. 그래서 아직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한 거죠. 물론 그 쿠버네티스에서 드래곤플라이를 이중화하고 페일오버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은 하고 있어요. 이제 오퍼레이터라고. 하지만 요건 아직 알파 버전이고요. 그리고 또 막 이렇게 검색을 해봤더니 어, 키디비 뭐 이런 것도 있다고 해요. 그래서 얘는 또 뭐야 하면서 봤더니 얘도 비슷하게 레디스의 그 단일 스레드에서 오는 한계를 우리가 좀 해결해 보겠어 하면서 나온 애더라고요. 그래서 레디스에서 갈라져 나온 분파고 멀티 스레드 버전이고요. 물론 이제 자기네도 성능이 우리 레디스보다 좋아, 몇 배 좋아라고 하고 있어요. 그리고 키DB에서 내세우는 장점 중에 하나는 그 HA 고가용성 구성이 레디스보다 쉽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구성을 할 수 있나 봐요. 하지만 뭐 트래픽이 고만고만하고 서버가 작으면 레디스가 됐건 뭐 이 드래곤플라이가 됐건 키DB가 됐건 그것을 구동하는 서버가 작으면 뭘 사용해도 뭐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. 그냥 가장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거 혹은 가장 익숙한 것을 사용하는 게 좋지 않나. 왜냐하면 이게 이 멀티스레드 구현 버전은 보통 이렇게 성능 비교하는 걸 보면 작은 장비에서는 별 차이가 없어요, 성능이. 오히려 레디스가 더 좋게 나올 때도 많아요. 반면에 장비의 크기가 커질수록 뭐 CPU가 더 많아진다든가 메모리가 더 많아진다든가 하는 식으로 이렇게 장비가 수직으로 확장될수록 이 멀티 스레드 버전이 성능이 더 잘 나오는 경향이 있었단 말이에요. 제가 이제 막 벤치마킹 자료를 이런 거 저런 거를 뒤져봤는데 좀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트래픽이 고만고만하다. 또 서버도 그냥 뭐 짜치다. 이렇게 작다. 그러면 뭘 써도 상관없다. 라고 생각합니다. 그런데 이제 고려사항은 있죠. 문제에 봉착했을 때 검색하면 자료가 많이 나오나 뭐 요런 거는 좀뭐 고려할 대상이고 또 운영 부담 그 이중화를 해야 하나 이제 단순히 캐시로 사용한다면 이 캐시가 갑자기 빡 죽었을 때 우리의 전체적인 성능이 막 쭉쭉쭉쭉 떨어질 거잖아요. 그러면은 이제 고가용성은 좀 중요할 수 있는데 이런 면에서는 드래곤플라이가 좀 약점이 있어 보입니다. 그래서 결론은 드래곤플라이가 궁금하긴 하다. 살짝 써보고는 쉽다. 뭐 이 정도고요. 하지만 아쉽게도 아직 제가 다니는 곳은 트래픽이 고만고만하다. 그래서 쓴다면 레디스나 키디비를 쓰지 않을까.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. 네,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